야곱쌤이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동 복지랑 그런 행복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권리와 아동 학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선 아동 권리란 너네들 뭐라고 생각을 해? 권리? 맞아. 권리는 너네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거나 행해야 되거나 그런 타인들에 의해서 약간 당연히 요구돼야 되는 걸 권리라고 해. 권리. 근데 너네들 지금 고등학생이지, 그치? 고등학생이면 무슨 권리가 있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 권리에 대해서 한번 좀 선생님이랑 차근히 한번 알아가 보자. 페이지는 18페이지야. 우선 아동 권리란 아동이 갖는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사회적 표명, 즉 여러 가지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욕구가 실천될 때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되게 어렵지? 선생님 쉽게 말해줄게. 아동 복지에서 아동이 주체자이고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해야 할 그런 권리가 있대. 그래서 너네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국민에는 아동이 포함될까 안 포함될까? 맞아, 아동이 포함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해야 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 복지의 최상의 목표이자 과제이래. 근데 아동 권리를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거든. 수동적인 권리와 능동적인 권리가 있는데, 수동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아동이 있으면 아동은 아직 약간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국가, 사회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고 발달해야 되는, 약간 자신이 그런 타인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발달해야 된다는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능동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동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행하는 그런 권리, 능동적인 권리라고 해. 수동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을 수동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반대로 능동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을 능동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어. 아동 권리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 제공, 보호, 참여가 있어. 너희들 제공이 뭔 줄 알아? 제공 같은 경우는 뭘 주거나 뭘 받거나 하는 거잖아, 그치? 제공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욕구 충족 제공,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인데, 욕구 충족 제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네들 욕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5일 동안 아동이 뭘 먹지 못해. 그러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먹을 거를 주고 뭐를 주고 뭐 간식을 주고 해서 식욕이 충족이 된다면 이 제공에 욕구 충족 제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인이거든. 예를 들어서 너희들 중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원에 가면 누가 있지?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사람이잖아. 그것 또한 인적 자원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거, 물건적인 거, 그런 거 물적 자원이라고 해. 두 번째, 보호야, 보호. 너네들 알바 해본 적 있어? 알바 해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알바 해보면 너네들 지금 최저 시급이 8,720원인가? 아무튼 8,720원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가게 사장님이 너는 아직 아동이니까 4,000원만 받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착취 또한 보호도 똑같아. 너네들도 동일한 그런 돈을 받아야 되고 일한 만큼의 그런 걸 받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착취, 육체적, 정신적 학대, 성적 착취로부터 너희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참여 같은 거는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참여에도 해당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내용이지? 오케이, 그 다음 아동 권리 협약이 있어.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게 뭐냐면, 아동 권리에 대해서 유엔이 지정을 했어. 어떤 걸 지정했냐면, 옛날에 산업혁명 이후에 아동 노동 문제가 제기되었대.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기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어. 그 전에는 계속 막 농작물 하고 농사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약간
기계가 가동이 되고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제 기계와 공장을 약간 사람과 함께 이렇게 약간 일을 하는 시기를 산업혁명이라 그랬었어. 그때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근데 산업혁명 때는 아동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동이 저렴하고, 그냥 저렴하고, 그리고 되게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아동도 조금 행복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이 딱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1924년도 최초로 제네바에서 아동 권리 선언 5개 조항이 발표가 되었대. 그래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 총회에서 아동에게 부여된 기본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을 승인했고, 이게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인 거야. 그래서 전 세계 188개국의 비준을 받은 협약이래. 비준 같은 경우는 약간 확인이라는 뜻이랑 비슷해. 확인을 받은 협약이고, 이게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이걸 체결했지? 1991년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했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모두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대. 오케이, 그 다음 장 21페이지 보면 아동의 정의를 보면 18세 미만이고, 일반적인 원칙은 무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 생존 보호 및 발달 보장, 아동 의사 존중이야. 한번 이거를 세세하게 한 번 더 한번 살펴보자. 계속 파리가 나를 쫓아다니네. 네. 오케이, 22페이지 봐보자. 22페이지를 보면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세 번째 아동 생존 보호 및 발달 보장의 원칙, 네 번째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이거는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이야. 우선 첫 번째 무차별의 원칙.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부자건 그리고 부자지 않건 가난하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어떤 언어를 쓰건 장애가 있건 없건 어떤 인종이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건 되게 약간 도덕적인 거라서 되게 쉽지. 그리고 두 번째 맞아. 무차별의 원칙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 차가 있을까 없을까? 환경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 또한 무차별의 원칙에 포함이 돼. 두 번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게 원칙인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아동 생존 보호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친구들? 오케이, 네 번째,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그러니까 아동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야. 오케이, 그 다음 23페이지 중앙을 보면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이 있어. 그 밑에 보면 431 모델이 있거든. 이게 진짜 중요해. 뭐냐면 4는 4개의 기본권이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3 원칙은 아동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는 3가지 원칙. 그리고 첫 번째 과정, 2일 과정.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야. 아동 권리의 실현은 선생님도 책임이 있고 너희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나라 그런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부모님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오케이, 일단은 4개의 일단 기본권 먼저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생존권. 생존권은 말 그대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야. 첫 번째, 적절한 생활 수준. 그러한 생활 수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절하게 생활 수준. 그리고 안전한 주거지, 안전한 집. 그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생명 유지와 건강 및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여기가 생존권에 해당이 된다는 거. 두 번째, 보호권. 보호권 같은 경우는 보호,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주거, 징지,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 보호받는 거. 그냥 결과론적으로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거. 세 번째, 발달권. 너희들 지금 교육받고 있지. 고등학교 와서 교육받을 그런 권리와 너희들 영화관 가서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즐길 권리, 그리고 문화생활과 정보를 얻을 권리. 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거 아니야. 정보를 받아야 돼. 근데 약간 조금 너희들의 수준에 맞는, 너희들의 약간 나이에 맞는 그런 정보여야 돼. 오케이. 그리고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참여권. 이거 같은 건 약간 너희들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쉽지? 오케이, 다음 아동 학대.
너네들 이것까지만 알면 너네들 진짜 다 아는 거야. 우선 첫 번째 아동 학대가 뭐냐. 너네들 최근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실화탐사대를 보면 뭐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하고 그리고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그 애기들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솔직히 화가 나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 방치하고 폭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보면 선생님도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영유아 보육과잖아. 그치? 영유아 보육과면 이게 정말 중요해. 진짜 중요해. 이게 아동 학대에 있어서는 너희들은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일단은 선생님이 오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줄 거야. 첫 번째,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쉽게 말하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방임 행위까지.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부모님이 어떤 아이를 학대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걸 보고 가다가 뭐야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뭐 먹을까? 우리 빨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서 좀 부모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방치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보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또한 아동 학대라는 거 정말 이거 중요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알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동 학대 이해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차근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고 유튜브 잘 봐줘서 너무 고맙고 또 모르는 내용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연락해. 새벽엔 안 돼. 아무튼 수고. 안녕.